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로보티즈 전자공시 사업 설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에 연관되어 있는 비상장 회사가 두 개가 있다. 상장 회사는 마켓에 시장에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걸 상장 회사라고 그러고, 비상장 회사는 법인이긴 한데 혹은 회사이긴 한데 아무나 사기는 불편한, 아무나 사지는 못하는, 또 특정 사람들만 팔든지 해야지 살지, 그런 거가 비상장 회사다. 종속회사는 종처럼 부릴 수 있는, 내가 지분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깨갱할 수 있는 회사를 종속회사라고 하고, 관계회사는 내가 그냥 지분만 가지고 있는 혹은 연결회사라고 한다. 자, 주식회사 로보티즈라고 99년에 설립되었고, 서비스 로봇 솔루션, 로봇 부품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율주행 로봇까지 신사업으로 넣고 있다. 벤처 기업에 해당되고, 자,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 로봇 구축 솔루션, 크게 로봇 전용 액츄에이터까지는 모터하고 감속기하고 통신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게 이름이 다이나믹 셀이란다, 제품명으로.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스템 통합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강점 뭐고, AI, 자율주행 로봇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주력 개발 사업으로는 투자 계획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 등급은 A- 등급. 자, 또 뭐 있노? 코스닥에 18년 10월에 상장. 자, 또 뭐 있노? 신규 사업인 자율주행 로봇 사업과 기존 사업인 온라인 영업 확장에,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파는 거에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컨텐츠 개발, 제공 사업, 로봇을 이용한 각종 상품에 대한 배달 대행업, 로봇 대여업, 각호에 관한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을 정관 2호 목적에 추가했다. 정관을 추가했다라는 거지. 19년에 로보티즈 다이나믹 셀, 그거 이렇게 액츄에이터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세계 인류 상품. 요거의 대표적인 게 LNG선, 그거 현대중공업인가 한국조선해양의 배도 있었고, 또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된 게 뭐지? 고영의 세계 인류 상품, 그거 반도체 테스트기, 그것도 있었고. 맞나? 이 새끼 하여튼 그래. 16년에는 로봇 똘망이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 14년에는 10대 로봇에 선정되기도, 뉴욕 타임즈. 14년엔 특허 기술상 정약용상을 받기도 했었다. 주식 송수는 1190만 주다. 자, 그리고 22년 6월 30일 보유 수량으로 이행률은 98%.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전환사채가 이거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주가 방어를 위해서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신탁이라는 말 자체가 믿을 탁, 부탁 탁, 믿고 맡긴다. 뭘? 자사주를 살 수 있게 산다. 헷갈리지? 믿고 맡겼다. 신탁 계약 체결. 믿고 맡기는 계약 체결. 30억을 걸어놨다. 얼마치 샀는가 보니까 98% 샀다. 거의 다 샀다 보면 되지. 29억치 샀다. 21년부터 22년 1년치를 계약을 했고 30억치를 걸어놨는데 98% 샀다. 뭔 말이고? 자기가 했던 말을 98% 이행했다란 말과 비슷한 말이지. 보통 이거는 신탁 계약 체결보다는 자사주 소각이 좋은데, 맞지? 자, 이걸 사가지고 이게 이만큼 29억치 샀는데, 그게 한 14만 신탁, 15만 주잖아. 15만 주. 15만 주가 시장에 또 풀릴 수도 있어. 이제 샀는 거 다시 팔겠다. 혹은 EB, 교환사채로, 전환사채로, 교환사채로 주겠다. CB, 컨버터블, 교환사채, 엑스체인지, 교환사채로 풀릴 수도 있고. 이게 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좋은 건데, 최고로 좋은 건 아닌 거. 최고로 좋은 거는 소각시켰다. 우리는 요번에 30억치 소각시켰다. 이래만 좋은 거지. 없어지니까. 소각은 없어지는 거고, 저건 다시 시중에 티 나올 수 있다. 사업 분야를 보면 액츄에이터, 다이나믹 셀 개발 단계, 시장의 성장 변화의 단계에 따라 수요가 발생되는 형태로 분류한 솔루션, 교육 플랫폼으로 했던 것의 당사의 핵심 기술과 향후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고려해서, 첫 번째 분야는 로봇 전용 액츄에이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제품이 있고, 두 번째는 당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기술 제품 분야인 자율주행 로봇으로 구분하겠다. 이제 두 개. 처음에는 액츄에이터, 그러고는 기술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로봇을 구성하는 중요의 기능은 인식을 판단하고 이동, 인식은 센서가 하고 판단은 AI가 하고, 그거
구동은 구동 장치가 한다. 구동 장치를 얘들을 액츄얼레이터라 한다. 로봇의 전용 구동 장치를. 그러니까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관절 근육 같은 관절과 근육을 액츄얼레이터라고 하는 거지. 머리에서는 그거 뭐고 생각을 하는 거는 AI가 하고 판단은 눈이 하고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럼 로보티지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다이나믹 셀이 로봇 전용 구동 장치다. 액츄얼레이터. 다이나믹 셀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 로봇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분산 제어할 수 있는 로봇 전용 액츄얼레이터고 모터, 감속기, 제어기, 통신 기능을 하나의 모듈로 그러니까 모터도 달려있고 감속기 달려있고 제어기도 달려있고 통신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한 방에 달려있는 로봇 관절의 이동 장치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부품, 제어기와 모터를 직접 연결하는 통신이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제어기 모터를 직접 연결하는 게 기존 통신 방식인데 그걸 버리고 관절마다 고유의 아이디를 부여해서 로봇을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로봇은 서로 다른 확장성과 호환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에는 그 로봇을 설계한 사람 외에는 로봇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도 불가능했으나 네트워크 기반의 모듈형 구조로 호환성과 확장성이 확보되면서 개발자 간의 교류와 응용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복잡한 로봇의 유지 보수에도 탁월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게 강점이 되어서 다이내믹 셀이 19년부터 21년까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다이나믹 셀, 요게 머신, 오토메이션, 문화 전술, 전시, 미디어 서비스, 애니메트로닉스, 재난구조, 헬스케어, 의료, 교육 연구에도 다 쓰인다. 사람의 관절과 같은 로봇을 동작시키기에는 핵심이 되는 액츄얼레이터는 네트워크 기반을 한 모듈형 구조로 호환성과 확장성을 지원하고 수치 해석 기반의 루틴들과 로봇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ROS, 로봇 시스템, 오퍼레이팅 명령 시스템이라는 소리겠지.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협동 로봇의 주요 핵심 부품인 감속기, 속도를 감속, 시장에 진입하고, 모터는 엄청 빠르잖아. 그걸 속도에 맞게끔 감속한다. 진입하고자 다이나믹 셀 드라이브, DYD, 신형이란 말이지. DYD, 다이내믹 셀 드라이브, DYD를 순차적으로 출시하였고, 로보티지는 10년 이상의 소형 액츄얼레이터 감속기 및 제어기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체 생산에 왔기에 빠르게 다이나믹 셀 드라이브 개발이 가능했고, DYD 자체 생산하는 다이나믹 셀 드라이브는 높은 내충격성과 충격이 튼튼한 소형화된 사이클로드 방식의 감속 토크 컨트롤이 특징이다. 감속 토크 컨트롤. 그리고 또 오픈 소스다 보니까 로봇 개발용 오픈 소스 플랫폼,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집게미를 개발해서 LG전자가 얘들 지분을 8% 정도 가지고 있거든. LG전자가 서비스 로봇 분야의 사업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8%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은 다른 회사라면 얘들은 LG가 딱 뒤에 딱 있는 거지. 전자식권인 식권대장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서울 강서구 마곡 지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심 식사 배달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며 배송 로봇을 활용한 음식 배달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경험을 쌓고 있다. 미국 현지 실내 물류 배송 서비스를 현지 업체와 협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물류 유통, 다양한 수요차와 로봇 활용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상용화를 이루고자 한다. 상용화를 이루면 어떻게 된다? 굳이 이 회사에서 만드는 로봇가 아니더라도 여기 이런 관절 부분, 이런 액츄얼레이터는 다른 회사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팔린다는 거지. 그게 박살나겠다, 맞지? 자, 요렇게 요거는 일개미. 밖에서 하는 건 일개미, 집에서 하는 건 집개미. 딥러닝 개발, 뭐 통합 관제 시스템, 상용화 서비스 접목 가능, 뭐 이런 거. 이건 집게미. 집에서 한다고. 터치할 수 있는 요걸로 막 눌리거든. 엘리베이터 막 눌리고 몇 층인지 확인하고 뭐 이렇게 말 막 하고 지금 난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용서해달라, 불편하더라도 용서해달라 이런 말 한다니까 엘리베이터에서는. 자, 그래서 매출을 보면은 요거 가격 액츄얼레이터 다이나믹 셀 MX28이 14만 원인데 홈페이지 보니까 28만 원이 되더라고. 28만 원. 요게 1,000원이거든. 14만 원인데 28만 원 하더라고. 자율주행 로봇 터틀봇 3는 그 국내 가격은 79만 원인데 요것도 조금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 이런 것들. 환율 1,200원일 때 계산한 거다. 이런 거. 그리고 부품이나 이런 게 수입산보다는 전자자재 국산이 많고 모터도
수입산보다는 국산이 14억치 사왔고, 프레임도 국산은 16억치 샀고 수입산은 뭐 190만원치밖에 안 샀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산 재료를 80억치 썼고 수입은 7억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환율에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밖에 없지. 핵심 부품을 뭐 외국에 사와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 맞지? 자, 그리고 지금 원재료 가격은 못하면 가격도 거의 안 올랐네, 맞지? 전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고 20년, 21년, 22년이니까 1,200원 하던 게 8,700원 하니까 1,200원 하는 게 12,000원 했다가 8,700원 갔네. 20년에서 21년 10배 올랐네. 그렇다. 지금 공장 가동률은 95%다. 잘못 내가 헷갈렸네. 공장 가동률 95%의 공장 가동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 와, 공장 가동률 95%면 팽팽 돌아간다는 소리지. 자, 생산 공장은 마곡 중앙 5길 마곡동에 있는 인원 28명의 자동화 포화장기기, 자동화 개수기, 특정 장비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수주 상황, 수출, 도매, 막 이렇게 국내 매출보다 수출 매출이 더 많지. 자율주행, 액츄레이터 둘 다 수출이 더 많다. 21년도 봐야 돼. 22년도 봐야 되지. 요 합치면 88억 정도가 수출이지, 맞지? 요거 합치면 70% 정도가 수출, 맞지? 액츄레이터 중 70%가 수출이고 30%는 내수. 자율주행은 거의 여기도 한 80%가 수출이고 나머지 퍼센트는 19%는 내수. 이렇게. 그러니까 수출이 66%, 내수가 34%. 요렇게 된다. 수출이 66%, 내수가 34%. 판매 조지. 그러면 얘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땡 잡는 거지. 국내 판매 조건은 현금을 받고 전자어음 카드에서 결제해도. 아까 전에 쇼핑몰 맞아. 홈페이지 보는 거. 쇼핑몰에서 부품 사면은 결제하고 사야 되는데 외상으로 또 이거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현금, 전자어음. 근데 얘들의 대손 충당률은 한 9%인데 6%에서 9%. 100개 중에 한 9개에서 6개는 돈 못 받더라고. 그러고 뭐 돈 못 받을 수 있는 확률로 걸어놓더라고. 그러고 매출 채권 물건 주고 돈 받는 회수율이 한 6개월 안에 95% 받고, 그러니까 거의 다 만난 소리지. 자, 판매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매뉴얼을 구축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서 고객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고, 복잡한 AS 신청 절차를 간소해서 고객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자가 진행 상태를 갱신해서 고객이 자동으로 안내가 되도록 했고, 긴급한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현지에서 이거 뭐야 영어로 뭐 해서 눌러볼까? 이거 영어로 돼 있노? 잠깐만, 이것도 발음 때 해줄게. 이거 안 되노? 잠깐만. 아이씨, 이거 안 되나? 그렇지. 자, 말하기. 디퍼비 시트 아이템. 디파디 시트 아이템, 이게 뭔 소린데? 정의. 이거 해석이 안 된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남아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 보유분으로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로봇 개발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다. 항시 물건도 잘 구비해 놓고 AS가 힘들 때가 대비하더라도 뭐 잘하겠다 그런 말이겠지. 하비 시장, 취미 시장이나 아카데믹 시장에서 각종 대회, 스팅컵, 로버원, 로버컵 등을 통한 유저들의 스토리와 사진, 뭐 이렇게 블로그 뭐 이런 거 동영상 콘텐츠들의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상업용 제품에는 활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파워드 바이 다이내믹 셀 브랜드 노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기들 이름 딱딱 붙여가. 뭐 기관과의 후원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로봇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의 CA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폭넓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 매출의 4% 이상을 차지하는 건 A사고 한 10억 정도를 쓰고 있다. 수주상은 분기 소요량을 관리하고 주문 생산 제품은 계약을 통해 장기 진행하기도 한다. 비중은 일반 제품이 대부분이다. 일반 제품이 대부분이고 대량 주문은 뭐 있기도 한다. 이런 거지. 자, CTO 산하 기업
부설연구소 형태의 연구개발본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8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년 6월에는 우수기술연구센터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되기도 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 쪼만하게 이마이 쪼만하게 만들어놨다. 짜증난다 맞지? 이거 확 되나? 아 이거 되네. 된다. 야 연구개발본부, 생산본부, 사업본부, 부속실 뭐 이렇게 해서 쫙 만들어냈다. 콩만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고 이거 자산 연구개발 비용으로 요번에 36억 썼다. 36억이 매출 대비 30%. 작년에는 55억대인데 매출 대비 24%. 저작년 20년도에는 49억 썼는데 25%. 19년도에는 35억 썼는데 13%. 18년도에 상장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10%에서 30%까지 지금 최근 3년간은 한 30 매출이 작았겠지. 20년, 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22년도 그렇게 많이 매출 안 올라간 이 3년 평균 매출이 작았으니까 어찌 보면 30%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작더라도 30%에 가까운 50억 한 30억에서 50억 가까이 되는 연구비는 쏟아붓고 있다는 소리지. 좋게 해석하면 뉴욕타임즈 올해의 로봇 선정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관련 특허 뭐 특허들 많이 나오고 있다. 로봇 자체가 다양한 기술, 전자, 기계 제어, 전자 제어, AI 등 융합 형태이고 메카트로닉스 속성상 자동차 산업과 같은 기계 산업과 PC나 반도체 산업과 같은 IT 산업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왜? 통신, 그리고 AI 생각하고 제어하고 얼마만큼의 힘이나 속도 뭐 이런 것들, 반도체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가지고 있다. 로봇은 융합적인 자동차 산업의 외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융합적인 게 섞이는 자동차 산업 안에는 자동차 안에는 오만 거 다 들어가잖아. 엔진부터 지금 전기차로 들어가더라도 맞지? 배터리 오만 거 다 들어가니까 분류되는 IT 산업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로봇의 3대 기능, 지능, 정보, 제어가 그거고 정보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지능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지. 제어는 이제 근육, 관절 이런 거지. 요 얘들 말하는 액츄얼레이터. 그리고 두 개의 지능 정보가 IT 기술, 지능 정보가 IT 기술, 제어가 메카트로닉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는 동력 에너지 그런 것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융복합되어 있다. 글로벌 로봇 제조 부품 시장은 305억 불로 6년간 연평균 13% 성장하고 있고 19년 기준으로 로봇 세계 시장은 19년 168억 불 달러로 전년 대비 28% 성장했고 향후 23년까지 398억 불 시장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배경에는 반도체 기술 혁신에 로봇이 탑재되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보다 예전에는 CPU가 이만했다라면 그래픽 카드는 이만했다라면 지금은 M1 애플의 노트북 M1 칩셋 안에는 메모리도 들었고 그래픽 카드도 들었고 또 CPU도 들었고 오만 거 다 들었잖아. 이거 한 개로 열도 안 나고 초집적으로 뭐 4나노, 5나노, 막 7나노 막 자꾸 작아지니까 작게 더 많은 기능을 때려부을 수 있는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 빠른 속도로 가격은 하락하고 인공지능 초고속 통신망이 발달에 따라서 로봇의 인지학습 능력,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 형태로 활용 가능해서 로봇의 성장 향상을 촉진해냈다. 고령화, 인구 감소, 주 52시간, 높아지는 인건비, 사회적 현상도 로봇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 서비스 로봇 솔루션은 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과 기초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 경기 변동에 둔감하다. 서비스 로봇이니까. 관계 법령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보안 행정법 그런 거 완화돼야 되는데 요 정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특례를 통해서 19년 9월에 신청해가지고 로봇 분야 최초로 통과했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경쟁되는 걸 보면은 액츄얼레이터 분야에는 고정밀 치형 설계 보정 기술로서 단단한 고강성 확보를 위해서 구조 설계 해석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의 후따바사 대비 고사양 이게 성능이 더 높다는 게 힘 더 좋고 용량 더 크고 모듈의 라인업 구성이 가능하고
액츄레이터 모듈의 주요 부품인 감속기,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 성능 또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사 대비 높은 내충격성, 충격이 강하고 확보되어서 환경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로봇의 구동기로 경쟁기다. 환경과의 접촉, 밖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밖에 비바람 이런 것들 충분히 경쟁이 있다 보고 있고, 축적된 고정밀 모터 제어 회로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독일의 이거 스크헌트야?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액츄레이터 모델에서 제공하는 독일사 위치 및 속도 제어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독일사는 모듈에서 제공하는 위치 및 속도 제어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토크 제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갖춰져 있는 상태다. 걔들보다 조금 더 낫다. 그래서 자율 주행 로봇 분야에서는 경쟁자는 미국의 스타쉽 테크놀로지, 중국의 젠 로보틱스, 일본의 GMP 등으로 제공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로봇 플랫폼의 구성 형태 및 요구 기술 또한 다양하다. 여기 로보틱스는 모션 제어 솔루션인 매니퓰레이션 기술 및 보행 기술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매니퓰레이터, 로봇 핸드 등의 기존 연구용 로봇 플랫폼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진행해왔고, 연구 로봇 플랫폼의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 플랫폼을 하는 지능 기반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비게이션 기술, 슬램 및 그리고 환경 인식 비전 처리 기술, 인공지능 기반 로보틱스 확장 기술 이런 것들. 그래서 국내 자율주행 로봇 분야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통과, 실외 특히 인도와 횡단보도를 활용한 주행 당사가 국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 독보적인 노하우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배송 보안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서비스 로봇 시장의 벤처기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다양한 경쟁 속에 있는데, 당사는 핵심 기술 관련 70여 개의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기술 침해 방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치형 디자인, 구조 해석 설계, 모터 제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분야에 해당되는 액츄레이터 모듈의 원천 기술에 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어서 빠방하다 이 말이겠지. 시장 점유율을 보면 국내 로봇 부품 소프트웨어 출하 내수 수출 현황은 1조 7,500억 정도 되는데, 당사가 이제 하는 로보티즈가 연관되어 있는 로봇 구동용 부품 제조 분야는 5,200억 정도,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자, 시장 점유율은 한 3%, 20년 3.6%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곳은 당사를 포함해서 2개사가 있고, 이외에는 미국, 중국, 일본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고 가장 활발하게 실증을 진행하는 곳은 스타쉽 테크놀로지다. 이거는 국내가 아니겠지, 맞지? 자, 제문은 입으로.